검찰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맞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검찰이 발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행적과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두환이 끝까지 인정하려 하지 않았던 발포 명령이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충격적인 수사 결과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공소 사실을 공개하며 12.3 내란의 전 과정을 지시한 사람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1호에 따라 특수전 사령부와 수도방위 사령부 병력들이 국회 진입을 시도하던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의 지시는 과격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사령관에게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말한 뒤 급기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당시 국회에서는 시민과 국회의원 보좌진 등 수백 명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간 것도, 그리고 전두환이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은 것도 바로 발포 명령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부터 발포 명령을 들었다고 삼성 장군이 검찰에 진술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박안수, 여인영,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등 전직 사령관 5명,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 수뇌부 2명, 노상원 등 전직 군관부 2명 등 내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실탄도 없는데 발포 명령이냐며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과 불법 증거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검찰이 밝힌 내용 이어서 계속 전해드립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기까지 걸린 2시간 33분 동안 윤 대통령이 그야말로 폭주했던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의원들을 체포하라며 국회 본회의장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갈 것을 지시하기도 했는데요. 김용현 전 장관 공소사실로 본 윤 대통령의 충격적인 행적, 이어서 구나영 기자입니다. 계엄 포고령이 발령된 뒤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들자 윤석열 대통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 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했습니다.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가고 있던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도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실시간 확인을 하면서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국회 내에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이 앞서 언급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 지시사항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는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도 했습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이번엔 김용현 전 장관이 나섰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이 3명부터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여전사령관을 통해 김대우 방첩수사단장을 거쳐 모든 팀은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해 수방사 구금시설로 이동한다는 지시로 떨어집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까지 검찰 수사를 종합해보면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구금을 위해 윤 대통령도 그 누구보다 분주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검찰은 인적, 물적 증거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검찰은 12.3 내란 당시 5천 명에 가까운 군경 병력이 동원됐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 장악을 맡은 정보사가 요인 체포를 위해 실제로 준비했던 안대와 포승줄, 심지어 야구방망이와 송곳, 망치까지 확인해 공개했는데요. 국회의원 체포를 맡은 방첩사가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유했던 당시 지시 내용들과 실제 단체 대화방 화면도 공개됐습니다. 이어서 차현진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뒤 내란 세력의 주요 표적은 국회였습니다. 무장한 특전사 대원은 물론 군사경찰 특임대가 있는 수방사 병력까지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습니다. 경찰은 외부를 봉쇄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니 말이 돼? 검찰 조사 결과 계엄 당일 국회에만 특전사와 수방사, 경찰 등에서 병력 2,4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한다며 선관위 관련 장소 3곳에 700여 명이 투입되는 등 12.3 내란에 4,700여 명에 달하는 군경 병력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를 맡은 방첩사령부가 계엄 선포 뒤 SNS 대화방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지난 4일 새벽 방첩사 출동조가 개설한 SNS 단체 대화방.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기존 임무가 부여된 구금 인원을 전면 취소하고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먼저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경찰 지원 인력의 명단도 공유하고 집결지도 대화방을 통해 공지합니다. 사진과 함께 시위 인파가 많다며 국회 현장 상황을 보고하기도 합니다. 검찰은 선관위 직원 체포 임무를 맡았던 정보사 출동조가 준비했던 각종 도구들도 공개했습니다. 손발에 묶는 케이블 타이와 포승줄, 눈을 가리기 위한 안대, 그리고 어디에 쓰려고 한 건지 모를 송곳과 망치, 야구방망이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포승줄 등으로 묶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뒤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내용들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가 가결시켰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며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데요. 심지어는 내가 계엄 선포 전에 병력을 미리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도 다들 반대해서 국회 장악을 못했다며 격노했다고 합니다. 조희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반 만에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군사경찰과 1경비단 등 200명의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건 확인도 안 된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합니다. 또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울분을 터뜨리고는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말합니다.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도 이 사령관에게 수시로 전화해 왜 안 되냐, 왜 못 들어가냐며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이 때문에 1경비단장에게 전화해 본청 내부로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 본청 내부에 진입한 특전사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 발언은 2차, 3차 계엄도 불사하려 했다는 것으로 계엄 해제 의결 직후 병력을 철수했다는 대국민 담화 내용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발표 1시간 전인 4일 새벽 3시 반 합참 벙커에서 개최한 주요 지휘관 회의 녹취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군이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다며 중과 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무를 완수한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에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이 언급한 지작사의 경우 앞서 계엄을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한 바 있어 왜 언급됐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처음으로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건 지난 3월부터였습니다. 비상대권, 즉 대통령이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조금씩 음모를 구체화했다는데요. 그리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쇄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11월경부터는 겉으로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속셈으로 비상계엄 준비를 본격화했다고 합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말에서 4월 초 무렵 서울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 신원식 국방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상대권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하는데 검찰은 이 발언이 첫 비상계엄 모의였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월에서 6월경 다시 안가에서 김용현, 여인형 등 비상계엄 핵심들과 만나 또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냐고 말합니다. 8월 들어 발언은 점점 구체적이 돼갑니다. 관저에서 또 계엄 핵심들에게 정치인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언급하며 비상조치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겁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옮긴 뒤 10월 1일 국군의 날엔 관저에서 계엄에 참여한 주요 사령관들까지 함께 모여 언론, 방송계, 노동계의 좌익 세력을 얘기하며 다시 비상대권 얘기를 나눴습니다. 검찰은 11월부터 비상계엄의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1월 9일 특별한 방법, 11월 24일 국회의 폐악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문 작성 등 실무 준비를 마쳐갈 무렵인 11월 30일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2월 1일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 윤 대통령은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챙겼습니다. 김 전 장관이 준비한 계엄 1호 포고령에선 야간 통행금지 부분만 삭제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공범들이 8달 동안 여러 차례 내란에 대해 언급하고 논의했던 게 검찰이 내린 1차 결론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